고은설은 살인범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고은설이 반드시 살인범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덫은 이미 미술실 화재가 시작된 순간부터 놓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욕망의 덫 1회는 시작부터 고은설과 강혜라의 운명을 정면으로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서 평범하게 자란 고은설은 미술대회에서 금상을 받으며 자신의 재능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청마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강혜라는 그 순간부터 고은설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반드시 꺾어야 할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혜라에게 고은설은 자신보다 잘 그리는 아이였습니다. 자신보다 더 빛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석진의 시선까지 빼앗아간 아이였습니다. 강혜라는 고은설의 그림을 훼손했고 고은설을 향해 노골적인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겉으로는 미술대회에서 진 패배자의 분노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장면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강혜라는 원하는 것을 빼앗기는 걸 참지 못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끼면 그 사람을 밀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고은설의 재능도, 고은설의 사랑도, 고은설의 미래도 강혜라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미란입니다. 주미란은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화한 미소로 강혜라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더 위험했습니다. 주미란은 강혜라가 다른 사람의 그림을 대신 출품하는 일까지 은밀하게 도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주미란은 단순한 유모가 아닙니다. 강혜라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강혜라의 욕망을 키우고 이용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강혜라가 불이라면 주미란은 그 불이 어디로 번져야 하는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미술실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혜라가 질투심에 휩싸여 고은설의 그림을 훼손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큰 불길이 번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강혜라의 충동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화재 이후 가장 먼저 움직일 사람은 강혜라가 아니라 주미란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주미란은 강혜라의 잘못이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계획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혜라가 고은설의 그림을 훼손하려다 불을 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청마그룹 상속녀의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강영훈 회장의 분노는 더 커질 것이고 강혜라는 더 이상 후계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혜라 곁에서 모든 것을 도와온 주미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미란은 이 화재를 단순한 사고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미란은 이 사건을 고은설에게 뒤집어 씌우는 첫 번째 덫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주미란은 불이 난 직후 가장 먼저 증거를 확인할 겁니다. 누가 마지막으로 미술실에 있었는지, 누가 고은설의 그림에 손을 댔는지, CCTV가 어느 방향을 찍고 있었는지, 그리고 강혜라가 남긴 흔적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강혜라는 겁에 질려 주미란에게 매달릴 수 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림만 망치려고 했어. 주미란은 강혜라를 다그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말할 겁니다. 혜라야,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무너지면 청마도 무너져. 그 순간부터 주미란은 강혜라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더 큰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주미란이 선택할 방법은 간단합니다. 강혜라가 불을 낸 사람이 아니라 고은설이 스스로 사고를 만든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은설이 미술대회 대표로 나가게 됐고 강혜라와 다툼이 있었고 자신의 그림이 훼손될까 예민해져 있었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난 장소가 고은설의 그림이 있던 미술실이라는 점까지 이용하면 고은설이 흥분해서 불을 붙였거나 사고를 키웠다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욕망의 덫의 큰 줄기는 고은설이 살인 누명으로 인생을 빼앗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회의 미술실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훗날 고은설을 살인범으로 몰아가는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화 누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폭행 누명입니다. 마지막에는 살인 누명입니다. 주미란은 한 번에 고은설을 무너뜨리지 않을 겁니다. 먼저 고은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고은설이 강혜라를 질투했다. 고은설이 차석진 때문에 강혜라와 갈등했다. 고은설이 미술대회 결과 때문에 흥분했다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의 기억을 조금씩 바꿔놓을 겁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반복되는 소문을 더 쉽게 믿습니다. 고은설이 아무리 저는 안 했어요 라고 외쳐도 이미 주미란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속에서는 고은설이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석진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차석진은 고은설을 걱정하고 고은설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강혜라에게는 가장 큰 폭탄입니다. 강혜라는 차석진을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석진이 고은설을 바라보는 순간 강혜라는 고은설이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고 느낄 겁니다. 주미란은 바로 이 감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혜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은설이 내 그림을 빼앗은 게 아니야. 내 자리도 내 남자도 내 인생도 빼앗으려는 거야. 이 말은 강혜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말입니다. 강혜라는 더 이상 고은설을 단순한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협하는 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미라는 겉으로는 강혜라를 말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강혜라가 더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몰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주미라는 이렇게까지 할까요? 주미란에게 필요한 것은 강혜라의 성공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미란은 청마그룹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강혜라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혜라가 불안할수록, 강혜라가 사고를 칠수록 강혜라는 주미란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즉 주미란에게 강혜라는 사랑으로 지키는 아이가 아니라 청마그룹을 움직이기 위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고은설은 그 열쇠를 흔드는 변수입니다. 고은설이 그림 실력으로 인정받고 차석진의 마음까지 얻는다면 강혜라의 위치는 흔들립니다. 강혜라가 흔들리면 주미란의 계획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미란에게 고은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미란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을 겁니다. 강혜라가 질투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고은설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증거를 바꿔놓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미술실 화재 이후 주미란은 강혜라의 흔적이 남은 물건을 치우고 대신 고은설이 만졌던 물건을 현장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위치를 바꾸거나 고은설이 마지막까지 미술실에 남아있었다는 증언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고은설은 진실을 말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불을 낸 적 없어요. 하지만 강혜라는 울면서 피해자처럼 말할 겁니다. 은설이가 내 그림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저도 무서워요. 은설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미라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아줄 겁니다. 우리 혜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은설이도 안타깝지만 먼저 진실부터 밝혀야죠. 이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주미라는 고은설을 직접 범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이 고은설에게 향하도록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고은설은 처음으로 누명의 맛을 보게 됩니다. 아직 살인 누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화 사건에서 고은설이 의심을 받는 순간 고은설의 인생에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훗날 더 큰 사건에서 고은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문제 있었던 아이잖아. 이 한마디가 고은설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미란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 고은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은설을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기록을 쌓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재 사건의 의심, 강혜라와의 갈등, 차석진을 둘러싼 질투, 미술대회 부정 의혹, 이런 조각들이 하나씩 쌓이면 훗날 누군가 죽거나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은설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은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어느 날 갑자기 살인범이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고은설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은설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랐고 자신의 실력으로 금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청마그룹의 힘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강혜라의 경고 앞에서도 쉽게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은설의 복수는 단순히 주미란과 강혜라에게 되갚아주는 복수가 아닐 겁니다. 고은설은 자신에게 씌워진 거짓말을 하나씩 벗겨내는 방식으로 싸울 겁니다. 가장 먼저 미술실 화재의 진짜 원인을 추적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누가 그림을 훼손했는지, 강혜라가 현장에 있었는지, 그리고 주미란이 사건 직후 무엇을 치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훼손된 그림입니다. 강혜라가 고은설의 그림에 손을 댄 흔적이 남아있다면 화재 전 강혜라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 미술실 주변 CCTV입니다. 주미란이 CCTV를 지우려고 해도 복도 반대편이나 학교 밖 차량 블랙박스에 강혜라의 동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차석진의 목격입니다. 차석진이 고은설과 강혜라의 갈등을 알고 있다면 고은설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강혜라가 집착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석진도 쉽게 고은설 편에 서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차석진이 강혜라와 청마그룹의 관계에 묶여 있다면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침묵이 고은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고은설은 강혜라에게 인생을 빼앗기고 주미란에게 누명을 쓰고 차석진에게도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고은설이 복수자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고은설은 더 이상 저 아니에요 라고 울며 호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만든 거짓말, 내가 하나씩 찢어줄게라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미란은 고은설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살인 누명이라는 낙인을 찍으면 고은설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미란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고은설은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더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긴장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고은설은 범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고은설을 범인으로 믿게 될 겁니다. 주미란은 그 믿음을 이용해 청마그룹 안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할 겁니다. 강혜라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차석진은 진실과 욕망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장면은 주미란의 표정입니다. 강혜라가 울 때 주미란이 정말 걱정하는지 아니면 상황을 계산하는지 봐야 합니다. 고은설이 억울하다고 말할 때 주미란이 놀라는지 아니면 이미 예상했다는 듯 침착한지 봐야 합니다. 악녀는 소리를 지를 때보다 조용히 웃을 때 더 무섭습니다. 주미란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강혜라는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미란은 욕망을 숨기는 사람입니다. 강혜라가 고은설을 향해 직접 분노를 터뜨린다면 주미란은 그 분노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길을 만듭니다. 결국 고은설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진짜 덫은 강혜라의 질투가 아니라 주미란의 계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은설의 첫 번째 비극은 화재입니다. 두 번째 비극은 누명입니다. 세 번째 비극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는 다를 겁니다. 그때부터는 고은설이 주미란의 덫을 거꾸로 이용하는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고은설은 자신을 범인으로 만든 사람들을 찾아낼 겁니다. 강혜라가 그림을 훼손한 증거를 잡고 주미란이 사건을 조작한 흔적을 찾고 차석진이 침묵했던 이유까지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고은설은 주미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덫에 내가 걸린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욕망의 덫 이외의 핵심은 단순한 화재 이후의 수습이 아닙니다. 이제 고은설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프레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강혜라는 자신의 질투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할 것이고 주미란은 그 거짓말을 더 그럴듯한 진실처럼 포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은설은 그 거짓말 속에서 무너지는 대신 훗날 복수자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고은설은 살인범이 아닙니다. 고은설은 주미란이 만든 덫에 걸린 희생양입니다. 그리고 이 덫이 깊을수록 고은설의 복수는 더 차갑고 더 통쾌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본 대본은 KBS ETV 1일 드라마 욕망의 덫의 공식 설정과 1회 방송 흐름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2회 창작 예상 줄거리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